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오늘의 투자 전략을 밀키트에 담아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의 다크호스처럼 등장하는 종목들 찾아드리고 있는데요. 전문가님의 팍스 밀키트 조리 과정을 도와줄 저는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본 방송은 9시 20분까지 50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방송 종료 이후에는 오픈 채팅방으로 건너오시면 하루 종일 저희 윤수림 전문가님의 투자 전략 들어가실 수 있는데요.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2가지 오늘도 열어놓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QR코드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신 다음에 TV 화면 생방송 동안만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 가깝게 가져다 대보시면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QR코드보다 문자가 더 편하신 분들 위해서 문자 메시지 창도 열어놓겠습니다. 샵 3989 받는 번호에 입력해 주시고요. 내용에 밀키트라고 적어서 전송해 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중 편하신 방법 택해서 생방송 중에 들어오시고 장중에도 계속해서 우리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어제 국내 시장 한식 밀키트 리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부진한 경제 지표를 발표했고 부동산 개발업체의 디폴트 우려까지 커지면서 아시아 증시는 전반적으로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위안화의 약세에 원화 또한 장중 1,340원을 돌파했다가 3개월 만에 최고치인 1,337원 가까이에서 종가 기록했습니다. 10거래일째 이어진 기관의 매도세에 코스피는 4거래일 연속 파란불로 마쳤습니다. 초전도체 관련주들은 여전히 강했지만 대부분 종목들이 하락하면서 코스닥도 2% 넘게 떨어졌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양식 밀키트 리뷰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가능성에 추가 기준금리 인상 여지를 두고 있다는 7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되며 투심이 악화됐습니다. 여전히 매파적인 회의록 내용이 공개되자 10년물 금리는 4.26%까지 오르며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1% 오르며 3개월 만에 증가세를 보였고 신규 주택 착공 실적 또한 3.9% 늘어나 전달 8% 감소해서 플러스로 전환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1% 넘게 내리는 등 3대 지수는 이틀 연속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윤수림 전문가님께서 저희 방송에서 알려드렸던 밀키트 종목들의 수익률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2자릿수 이상 수익 기록하고 있는 종목들, 자, 이 외에도 너무나 많이 있는데요. 자, 최근 8월 3일, 어제 8월 3일 아침에 포착을 해주셨던 빙그레가 최근 음식료 업종 상승에 힘입어서 13% 넘는 급등 기록하고 있고요. 또 그 같은 날 포착해주셨던 초전도체 관련된 한양 ENG, 어제는 상한가까지 오르는 모습이 나오면서 현재까지 30% 넘는 수익을 챙겨주셨습니다. 이 외에도 어제 종가 기준으로도 KN솔과 LS 같은 종목들 여전히 31%, 36% 넘는 상승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오늘 또 전문가님께서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밀키트 2종목 준비해 오셨다고 하니까요. 자리 옮겨서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7일 목요일 아침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번 주 짧은 거래일인데 시장이 우리 시청자분들을 많이 힘들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시장 분석 철저하게 해보고 또 그 안에서 실체 있는 종목들 찾아보셔야 될 텐데요. 매일 아침 우리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 시장의 다크호스처럼 등장하는 종목들 손쉽게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전문가님께서 야심차게 준비한 종목들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수림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시장이 어제도 너무 많이 빠져서 우리 시청자분들 근심이 깊은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전문가님 도움이 좀 절실합니다. 네, 뭐 시장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그런 기조를 보여줬지만 뭐 윤수림 멘토와 함께 하는데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네, 좋네요. 이런 자신감. 자, 오늘도 자신감 있게 목요팅 해보면서 출발할게요. 인사부터 드릴까요? 네, 반갑습니다. 다크호스 윤수림 멘토라고 합니다. 시장의 갈놈들만 잡습니다. 뭐 시장이 좋지 않더라도 우리는 살아나갈 구멍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한번 화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럴 때일수록 저희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 힘든 시장 잘 이겨내야 할 텐데요. 오늘도 윤수림 전문가님과 저희 방송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지만 방송 종료 이후에도 계속해서 전문가님의 전략 들어가실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픈 채팅방 오늘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저희 생방송 중에 띄워드리는 QR코드 활용하시거나 아니면은 문자 메시지 보내고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같은 경우에는 받는 번호에 샵 3989번 그리고 내용에 밀키트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오늘 밀키트 종목들의 레시피 더욱더 자세히 얻어가실 수 있고요. 또 저희가 이렇게 아침마다 함께하고 있지만은 장 마감 이후에는 너튜브에서 계속해서 우리 전문가님이 시청자분들의 투자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전문가님께서 장 마감 이후에 시장 정리 싹 해주시고 오늘 또 지켜볼 만한 전망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요. 오늘도 장 마감 이후 오후 4시부터 너튜브에 윤수림 멘토 검색하시고 스트리밍 방송 함께 하신다면은 오늘 또 마감 이후에 오늘 장 한번 정리해보고 내일의 전략 세워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렇게 힘든 시장 잘 이겨내시라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커피 한 잔씩 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 이벤트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팍스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시고 이벤트 배너 내용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오늘도 시장 얘기 먼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미증시도 이틀 연속 하락이 나왔습니다. 특히 나스닥 기술주 중심으로 좀 강한 약세가 나왔는데요. FOMC 회의록이 우리 시간으로 한 새벽 3시쯤에 공개가 됐는데 예상보다 좀 매파적이지 않았나 하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관련해서 이 내용 한번 정리를 해보고 앞으로의 방향성 전문가님께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전일 FOMC 회의록 공개를 하면서 국내 시장 또한 마찬가지로 이전부터 경기 매물이 사실 나타나기 시작했죠. 네. 자, 이런 부분들이 사실 뭐 매파적인 내용들을 좀 동반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FOMC 회의록이 어떤 건지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7월 달에 금리 인상을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 내에서 나온 내용들이 있지 뭐 연준 의원들이 나온 내용들이 있겠죠. 네. 예,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회의록으로 기록을 한 게 FOMC 회의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그 내에서 뭐 점도표라든지 뭐 대표적으로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레벨을 어느 정도 추정을 했던 내용들이라든지 혹은 연준 의원들의 뭐 사실 스탠스가 있죠. 뭐 네. 대표적으로 뭐 금리 앞으로 더 올려야 된다, 지금 상태로는 안 된다, 뭐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까지요. 네. 이런 내용들을 기록을 한 게 FOMC 회의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나왔던 내용들 중에 핵심적인 포인트는 지금 물가가 잡히고 있다라는 신호가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는다. 지금 시장에서는 물가를 좀 더 올려야 될 수도 있다. 지금 물가가 너무 부담인데 같은 내용들이 주로 언급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 금리 인상도 추가적으로 또 강행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우려감으로 시장이 하락을 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뭐 대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뭐 이러한 리스크를 좀 배제하더라도 네. 뭐 지금 뭐 경기적으로 안 좋은 내용들이 사실 너무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FOMC 회의록이 전일 하락을 좀 촉진시켰다. 이런 분위기가 국내 시장에도 뭐 선제적으로 나타났지만 추가적인 하방 압력으로 작용이 될 수가 있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일단 대체적으로 대형주들 그리고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좀 반영이 됐던 종목들마저도 이 이슈와 좀 매크로 플로우로 인해서 이 FOMC 회의록 발표 이후에 좀 약세 흐름을 좀 하방을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시장이 좀 상존하는 시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전일 미증시의 하락 요인이 국내 시장에도 좀 작용이 될 수가 있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자, 우선은 미국에서 발표된 7월 FOMC 회의록 관련된 내용을 들어봤는데요. 저는 사실 요즘은 미국보다 전 세계가 중국을 더 주목을 하고 있지 않나. 네. 중국에서 악재가 계속해서 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경제 지표 다 컨센서스를 하회했고, 뭐 청년 취업률 같은 경우에 아예 발표조차 안 했고, 또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헝다그룹 사태를 다들 기억을 하실 텐데 이번에는 비구이 위안? 근데 여기 규모가 훨씬 크다고 하더라고요. 전문가님 네. 저희가 아무래도 저희 옆에 붙어 있는 나라인 만큼 중국 얘기도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중국 시장 사실 뭐 보면은 뭐 폐쇄적인 국가지 않습니까? 네. 예, 개방 국가가 아닌 뭐 전체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만 사실 정보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단은 중국 시장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일단 헝다그룹 사태와 이번 사태가 조금 좀 상이하게 좀 다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이번 이 중국의 부동산 사태가 전체적으로 불러올 수 있을 만한 여파는 좀 과도하게 좀 상존한다. 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만한 부분입니다. 이전에 헝다그룹 사태는 부동산 버블에 의한 부분과 뭐 정치적인 그러한 요소들까지 좀 포함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면 현재 사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뭐 신용 리스크까지 좀 동반이 된 내용이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좀 위태한 경제적인 그런 분위기를 좀 이끌어낼 수가 있다. 좀 이렇게 판단이 들고 뭐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사실 글로벌 시장의 부동산 위기는 현재 상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시장에 이렇게 짙게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단발성으로 사실 끝나진 않을 것이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네. 이전에 뭐 부동산뿐만 아니라 뭐 사실 중국 기업이라든지 개별 기업이라든지 이 뭐 실업률이라든지 사실 사회적으로 좀 풀어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그런 내용들이 사실 뭐 기업이라는 게 증권 시장이라는 게 기업의 실적에 좀 동반이 되는 네. 그런 기업의 투자 가치와 시장과 경제 전반적으로 뭐 종합적인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일단은 기업 실적 자체도 사실 그다지 뭐 메리트를 볼 만한 시장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여기 경제 시장이라든지 뭐 신용 리스크까지 포함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시장의 리스크가 뭐 단발성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네. 뭐 이러한 시장이 글로벌하게 좀 상존을 하는 분위기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 흐름 또한 약세 흐름 또한 애써 부정하진 말자. 우리가 이 리스크를 감안하고 우리가 이 리스크를 항상 염두를 해두고 네. 그 이후에 우리가 판단을 하며 움직여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다시 한 번 더 거듭 강조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 희망적인 얘기를 조금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오늘은 조금 현실적인 부분들을 짚어주고 계십니다. 말씀해주셨던 기업들 뭐 실적에 따라서 움직이는 부분도 사실은 저는 좀 뭐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워낙 최근에 시장에서 움직이는 테마가 없다 보니까 이런 쪽에 기대를 하는가 싶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우리 시장 얘기로 넘어와서는 사실은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면 의미 부여가 될까 봐 안 그러려고 했지만 어제 또 하필 검은 수요일이라고 느껴질 만큼 우리 양지수의 낙폭이 깊었습니다. 뭐 시장에서는 중국 소비주들 같은 경우에도 이젠 조금 잠잠해지는 분위기인 것 같고 거의 뭐 앞서 말씀해 주셨던 실적 아니면 초전도체인 네. 것 같은데요. 자, 이 초전도체 사실은 저는 조금 더 단기적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예상보다는 계속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자, 우리 이렇게 테마가 부재한 시장, 저희 증시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네, 사실 뭐 이전 대비해서 사실 테마가 최근에 좀 빠르게 도는 감이 없지 않아 좀 있다 이렇게 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테마가 대장 주도하는 섹터가 거의 일주일, 뭐 3일 간격으로 좀 바뀌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것 예,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제약바이오 윤수리 멘토가 강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제약바이오가 생각보다 좀 부진하게 좀 흘러가는 경향이 있거나 뭐 윤수리 멘토가 최근에 로봇 AI 관련된 종목들을 밀었더니 단기적으로는 올랐더니 단기적으로 올라서 너무 기분이 좋았지만 중장기적이나 좀 이 관점을 우리가 길게 본다라고 했을 때 그다지 메리트가 없었던 그런 섹터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 있겠지만 이 시장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시장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좀 나누고 있습니다. 일단 테마와 섹터를 무관하고 네. 일단 향후 산업이 고성장을 하는 산업들, 고성장 국면에 있는 산업들은 추가적인 가산점이 좀 붙는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두 번째는 실적이 성장성이 뚜렷하게 가시화되는 종목들도 가산점이 붙는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가장 좋은 그림은 고성장 국면에 있는 종목이면서 지금 실적 또한 뚜렷하게 나오는 종목이 향후 가산점과 다크호스처럼 떠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윤서림 뭘까요? 멘토의 네. 종목들이 대부분 그런 형태를 좀 띠고 있습니다. 네. 뭐 단기적으로 좀 부진할 수는 있어도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뭐 용 쓴다고 뭐 답이 나오는 시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뭐 지금
실적, 결국 믿을 건 실적과 향후 성장성이라는 걸 감안을 해보면 실적과 성장성이 증명된 종목들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도 뚜렷하게 갈 수가 있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시장도 받아들이고 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단기적으로 초전도체 관련된 이야기가 이렇게 시장이 상존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이 사실 지금 노이즈에 관련된 내용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노이즈에 대한 내용들도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주 많이 이 노이즈에 대한 사실이 기정사실화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폭은 적지만 이 맞을 수 있는 폭은 많은 이런 초전도체와 같은 섹터들 내에서 우리가 무리한 대응보다는 정말 윤수리 멘토가 이야기하는 관점으로 고성장 국면에 있는 뚜렷한 가치를 동반한 실적주들에 우리가 집중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 그런 종목들을 공략을 해보는 게 건강한 투자이며 올바른 투자다. 거듭 강조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종목도 이와 별반 다르진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관님께서 이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테마가 너무나 단기적으로 빠르게 돌아가고 있고 사실 수급이 어느 한쪽으로 몰리는 게 좀 이렇게 테마주 위주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부분을 봐야 할지 그리고 이렇게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테마에 따라붙기 굉장히 어려운데요. 오늘 준비해주신 밀키트 종목들처럼 이제까지 알려주신 우리 전문가님의 종목들 고성장과 실적이 바탕으로 된 종목들에 집중을 해보면은 자,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도 전문가님 알려주시는 밀키트 종목들 전달을 해드리기 전에 잠시만 안내 하나 하고 가면은요. 방송이 9시 20분에 끝나고 나면 오픈 채팅방 안에서 전문가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투자 도와주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시장 분석 매일 아침 너무나 깔끔하게 거시적으로 해주고 계시지만은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이런 얘기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전, 오후 그리고 마감 이후의 내용까지 저 오픈 채팅방 안에서 전문가님의 정리 분석 내용 들어가시면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희가 오후 4시부터는 너튜브에서 스트리밍 방송 통해서도 우리 시청자분들과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장 마감 이후에 우리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함께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너튜브 검색창에는 윤수림 멘토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고요. 또 저희가 커피 쿠폰 증정해드리는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시원한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팍스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관련 내용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오늘도 시장 분석 들어봤고요. 자, 본격적으로 종목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저희가 잠깐 예상지수 한번 짚어드리면은요. 오늘 장에서도 우선 현재 코스피 코스닥 1%대 내림세로 출발 대기하고 있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2,500선까지 무너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전문가님 말씀해 주신 대로 앞으로의 성장이 기대되고 또 지금까지 실적도 탄탄한 개별 종목들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첫 번째 밀키트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은 좀 이 테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XR, 혼합현실. 저희가 뭐 VR, AR, MR 뭐 이런 거를 얘기를 막 분류를 해줬는데 오늘도 전문가님께서 너무 쉽게 풀어주실 거라 기대를 하고 있고 한 가지 더 힌트를 드리자면 굉장히 최근에 상장이 된 좀 신상 종목이네요. 네, 따끈한 종목인 만큼 이렇게 뜨거운 상승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굉장히 기술력도 좋은 기업입니다. 네,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발빠르게 좀 밀키트 방송에서 이야기 드리고자 오늘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 이름 버넥트. 네, 버넥트라는 종목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뭐 상장된 지는 대략적으로 한 2주에서 3주가량 이렇게 진행이 밖에 안 된 이런 신규 상장주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기술력하고 실체가 굉장히 뚜렷하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XR 관련주, 우리가 가상현실, 증강현실이라고 하는 뭐 AR, VR 관련된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단 XR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애플 비전 프로라는 이런 헤드셋을 공개를 하면서 1950조 원의 규모, 시장 규모가 대략적으로 1950조 원 규모의 XR 시장을 잡아라. 이런 타이틀로 다시 한 번 더 모멘텀을 받고 있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네. 자, 이 구글 글라스, 뭐 AR 글라스라든지 혹은 비전 프로라든지 이런 스마트 글라스 시스템들이 전부 다 사실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가상현실이라는 타이틀인데 네. 뭐 요즘에
스마트 글라스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더라고요. 사실 저는 좀 예전에 이제 3D, 4D 영화만 봐도 신기하고 그 VR 게임 할 때 정말 몰입해서 했던 기억이 있는데 네. 자, 이 기술들이 점점 더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 규모도 이렇게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 XR 시장이라고 하는 게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 혹은 좀 어느 정도 연령층이 있으신 분들은 이 기술력에 대해서 사실상 그렇게 쉽게 와닿지는 않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XR 이런 시스템, 뭐 헤드셋이라든지 네. 이런 VR 기기가 말로만 들어봤지 뭐 실제로 사용해 본 분들이 몇 분이나 있으시겠습니까? 맞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형님이 개발자 출신이라 아. 뭐 이런 게임 같은 걸 개발을 해서 가상 테스팅을 제가 진행을 해봤는데 네.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오. 정말 이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 네. 자체와 이런 액션감이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경험들이 다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만약에 기술력을 게임 뭐 이런 엔터 산업 말고 네. 만약에 실제 산업 현장이라든지 우리가 가상 시뮬레이션 현장에 이용을 해본다라고 하면 오. 그럼 굉장히 우리가 뭐 일상생활에 굉장히 유용한 시스템이 되겠죠. 뭐 그런 게 뭐 공사 현장이라든지 뭐 화재 현장이라든지 재난 대피 현장이라든지 뭐 이런 시뮬레이션 시스템으로 사용이 된다라고 하면 실제적인 산업의 접목도도 굉장히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어느 정도 이제 좀 사방으로 센 것 같은데 네. 좀 본론으로 또 이야기를 드리자면 네. 요즘 이런 스마트 글라스 시스템이 좀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요즘 안경에 스마트 글라스 시스템을 장착을 하면 네. 도수를 맞추지 않아도 도수가 저절로 우리 시력에 맞게 네. 맞춰진다라는 이런 기술력도 지금 스마트 글라스에 좀 도입이 되고 있다. 이렇게 오.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뭐 안과 가서 이게 숫자 4인지 5인지 이런 거 안 하고 자동으로 내 눈의 시력을 측정을 해준다는 얘기실까요? 맞습니다. 왼쪽 0.75, 오른쪽 1.0 이런 네. 이야기도 굳이 우리가 이제 옛말이다. 이렇게 오. 변할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또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안경원에서 굳이 렌즈를 여러 번 번갈아 끼면서 우리가 그렇죠. 이렇게 안경을 맞출 필요도 없어지는 그러한 시대로 좀 접어든다. 이런 내용이 좀 줄을 이루고 있고 네. 또 추가적으로 이런 기술력의 그런 버넥트가 도대체 어떤 사업을 좀 영위하고 있냐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자 지금 국내 최초로 이 스마트 글라스 구글 구독 서비스를 좀 출시를 했다. 네. 이 내용이 지금 버넥트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실제적인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실체와 기술력은 현재 준비가 되고 뭐 진행형인 상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이미 완료가 됐다 이 상태입니다. 구독이면 사실 저희가 뭐 굳이 이거를 지금 비싼 돈을 두고 구입을 하지 않아도 한 달 뭐 써보고 편하면 계속 사용하고 아니면은 이제 언제든지 중지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사실 보면 리스 렌탈 뭐부터 시작해서 네. 뭐 할부라는 뭐 그런 타이틀을 좀 많이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구독 서비스라는 걸 요즘 공유경제라는 타이틀에도 굉장히 네. 좀 잘 맞는 내용이기도 하고 이런 스마트 글래스 시스템 자체적으로 지금 고성장 국면에 있는 그런 산업이다 보니까 윤수림 멘토가 앞서 시황에서 말씀드렸던 향후 기술력과 향후 성장성이 어느 정도 보장된 섹터들이 가산점을 받는다라는 내용이 전일 버넥트의 상승하고도 좀 일맥상통한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럼 버넥트의 스마트 글라스 서비스는 도대체 어디에서 어떤 기업이 도대체 사용을 하고 있느냐? 네. 구독 서비스만 출시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화면에 보시면서 이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넥트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런 기술력 중 하나인 원격 스마트 글라스 이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 눈 앞에 가상현실이 펼쳐지는 겁니다. 작업자는 지금 원격에서 현장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원격에서 이 작업자가 눈앞에 보이는 현실들을 눈앞에 보이는 사물과 눈앞에 보이는 이런 장비들을 보면서 원격으로 좀 제어를 해주고 이야기를 해주고 여기 부분 이렇게 포인트를 주면서 네. 이 부분을 뭐 눌러라 이 부분을 꺼라 이렇게 지시를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굳이 출장을 다닐 필요도 없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오.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이 현장의 인력들이 투입이 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원격에서 사실 뭐 보면 컴퓨터 하나만으로 이렇게 지시를 하고 네. 지금 원격에서 또 이렇게 뭐 숙련공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건 굉장히 큰 메리트로 다가올 수가 있을 것이고 네. 이런 내용들이 이제 향후 성장과 산업과 AI 혁명과 이런 산업에 정확하게 좀 일맥상통하는 내용들 중 하나죠. 또 네.
네,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은 저희가 집에 왜 간단한 기계들이 고장 났는데 저의 능력으로 부족할 때 기사님이 오시고 뭐 하면 출장 시간 잡고 또 저희 집에 낯선 사람들이 오는 것도 불편하고 할 때가 있는데 이럴 때도 활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제 기사님께서 보시면서 그 스위치 한번 뭐 리셋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적용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분명 향후에는 이 스마트 글라스의 뭐 화면 공유 시스템을 한번 켜보시겠어요? 라는 말이 분명 원격으로 나오는 네. 그런 시대로 좀 도래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입장에서는 좀 터무니없는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런 현재 산업과 우리가 AI 성장 산업의 국면으로 접어들었을 때 이런 내용들이 뭐 챗 GPT라든지 혹은 뭐 AI 관련된 이런 우리가 자동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주는 그런 AI 사물 뭐 인터넷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까지도 종합적으로 한번 포함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 이런 내용들이 전혀 우리가 지금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그럼 이런 시스템을 실제로 사용하긴 하느냐? 자,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우리 대표적인 공기업이죠. 뭐 한전뿐만 아니라 네. 한국가스공사에서 실제로 이런 스마트 글래스 시스템을 사용한 원격 서비스로 네. 현재 현장을 지금 이렇게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 중 하나입니다. 엔지니어들이 유지 보수라든지 이런 내용들의 뭐 출장과 지금 뭐 향후에 뭐 이렇게 뭐 외부 활동으로 좀 많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굳이 이런 엔지니어들이 뭐 자리에 없더라도 엔지니어들이 원격으로 이런 화면을 보는 걸 통해서 이렇게 뭐 지시를 해서 엔지니어들이 굳이 가지 않더라도 이런 우리가 현장 일을 이렇게 능숙하게 해낼 수가 있는 그런 미래의 이런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이런 기술력이 아주 만약에 뭐 도입이 빠르게 시장이 된다라고 했을 때 혹은 이런 시장을 점유한다라고 하고 앞으로 더 확대를 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버넥트라는 기업이 성장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가치는 굉장히 무궁무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버넥트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저희 신상 맛집 버넥트에 대한 기업 설명을 먼저 들어봤습니다. 7월 26일에 코스닥 상장된 기업이고요. 증강현실 기술을 바탕으로 산업 현장의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XR 솔루션을 전문으로 개발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상장되지 얼마 안 된 만큼 차트상 자료가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가격 전략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개장 이후에 전문가님과 함께 다크호스 라인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두 번째 밀키트 종목에 대한 설명까지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종목에 대한 힌트를 좀 드리자면은 혹시 전문가님은 수학 잘하셨을까요? 수학은 정말 가장 싫어하는 과목 중 하나가 아니었나? 아, 정말요? 제가 정말 간단한 문제 구구단으로 하나 내드리면은 네. 이 5는 테크닉스. 이거 오해하실 것 같은데 저희 짠 게 아니고 예. 이렇게 오늘 종목명을 공개해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 밀키트 종목은 이오테크닉스인데요. 우선은 제가 알기로는 뭐 이 종목이 반도체나 레이저 장비 관련 종목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오테크닉스는 레이저 장비를 통해서 이런 HBM 관련된 이렇게 뭐 서비스를 좀 제공을 하고 있다. 이런 네. 장비에 우리가 HBM에 접목되는 그런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HBM이면 저희가 또 엔비디아 쪽을 한번 기대를 안 해볼 수가 없겠는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뭐 HBM 그리고 뭐 엔비디아의 최근 시장의 약세에서도 상승 흐름이 부각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HBM 관련된 산업들 그리고 앞서 윤수리 멘토가 또 이야기 드렸던 고성장 국면에 있는 산업 네. 그리고 실체와 지금 매출이 뚜렷하게 나오는 그런 종목들 이 두 가지에 부합되는 섹터가 지금 현재 HBM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HBM에 대한 힌트는 제가 전일 노란톡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시장이 빠지는데 왜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는 올라올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을 때 전일 공개방송에서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장에서는 성장성과 좀 가치를 좀 이렇게 갈구하고 있는 시장 상황 속에서 이런 HBM이라든지 이오테크닉스 그리고 뭐 한미반도체, SK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은 여전히 고성장 국면에 있고 이런 회피성 물량들과 현재 향후 성장성에 대한 액티브한 물량까지 다 들어올 수 있는 창구는 지금 현재 HBM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이오테크닉스도 지금 현재 동일한 이런 모멘텀으로 좀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의 HBM 생산 설비 확대 파트너로 이런 장비주로 부각되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자, 이오테크닉스를 이야기 드리기 전에 이런 이오테크닉스가 과연 HBM에 어떤 사업을 좀 영위를 할까?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과연 어떤 장비인가요? 멘토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네. 레이저를 통해서 이런 우리가 출력을 이제 우리 레이저로 이제 HBM을 깎고 우리가 그 홈을 메우고 이런 장비들과 이런 작업을 좀 영위를 하는 그런 기업들이 사실 관련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오테크닉스는 이 HBM 내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려서는 이 레이저로 우리가 HBM 관련된 이런 뭐 D램을 자를 때, 램을 자를 때 이 램을 깔끔하게 잘라주고 이런 중간에 이 파티클과 이런 뭐 결함이라고 하죠. 뭐 그런 대표적인 파편들이 이렇게 튀지 않는 걸 80% 정도를 감소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좀 담당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뭐 이렇게 뭐 음식을 자르더라도 뭐 이렇게 파편들이 튀면 사실 굉장히 뭐 지저분해지고 또 이런 뭐 미관까지도 떨어지는데 반도체나 뭐 디스플레이 혹은 이런 장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밀하잖아요. 예, 굉장히 정밀하기 때문에 이 뭐 1%, 2%의 뭐 손실률이 사실 보면은 결함이라고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HBM을 자를 때 이런 우리가 D램, 뭐 메모리 이런 반도체를 이렇게 자를 때 이 자르는 이런 파편들과 이런 파티클을 줄여주는 것만으로 하더라도 이 이오테크닉스의 기술력은 굉장히 좀 뛰어날 수밖에 없고 이 HBM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다 이렇게 이오테크닉스의 레이저 장비를 좀 이렇게 사용을 하려고 이렇게 달려드는 겁니다.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이오테크닉스와 HBM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여전히 시장이 고성장 산업의 국면에 있고 이런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증가를 하는 그런 기업들은 현재 시장에서 가산점이 받을 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런 내용들이 단순하게 제 생각만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최근 들어서 이오테크닉스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강하게 몰려든 모습인데 뭐 요즘 시장에서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의 뭐 매수세와 지금 매도세가 좀 디커플링이 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뭐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이렇게 뚜렷하게 들어오는 상황이다라는 건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이렇게 누차 강조를 드리면서 뭐 이런 종합적인 내용들이 지금 현재 뭐 HBM 관련된 뭐 산업 내에 속하는 종목들도 혹은 장비주들도 이런 뭐 수주의 영향과 전반적인 바닥을 메모리 업황을 바닥을 찍고 다시 한 번 더 올라선 모습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어찌 보면 좀 저평가로 좀 판단을 해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는 구간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상황과 동시에 지금 뭐 HBM 관련된 뭐 메모리 장비주들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오테크닉스도 지금 현재 뭐 밸류에이션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를 받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HBM과 향후 AI 그리고 이런 메모리 반도체 내에서도 뭐 장비를 담당하는 이런 이오테크닉스의 향후 성장성이 향후 기대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이오테크닉스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종목 이오테크닉스 장비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고요. 저희가 다음 주 이 시간이 되면은 엔비디아의 실적을 알 수가 있을 텐데 엔비디아의 최근에 계속해서 HBM 쪽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종목 이오테크닉스 HBM 관련주로 모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실 저희가 어제 좀 강한 상승이 나왔었던 이전에 미리 알려드렸던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도 HBM 관련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엔비디아의 실적 공개를 앞둔 지금 강한 수혜를 받아갈 수 있을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오테크닉스에 대한 타점도 잠시 후에 저희 차트 통해서 전문가님의 자세한 설명 들어보기로 하고요. 자, 이렇게 저희 방송이 또 어느새 반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밀키트 종목들 이렇게 아침마다 기업에 대한 전문가님의 분석 내용 들어보고 차트 보여드리면서 다크호스 라인 통해서 가격 전략 잡아드리고 있는데요. 자, 실시간으로 이 종목에 대한 레시피를 전문가님과 함께 잘 요리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전문가님과 장중에 그리고 마감 이후에도 계속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고 들어오시거나 아니면은 자막에 나가고 있는 문자 번호 샵 3989로 밀키트라고 전송해 주셔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장
마감 이후에는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다고도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렇게 아침마다 저희가 오늘 시장 내용에 대한 분석을 들어보고 있지만 장 마감 이후에는 하루에 정리를 해봐야겠죠. 자, 이 부분은 너튜브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후 4시에 너튜브 검색창에 윤수림 멘토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의 무료 스트리밍 방송 시청하신다면 더욱더 많은 투자 정보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무료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커피 기프티콘 보내드리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관련된 사항 궁금하고 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팍스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관련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8월 17일 목요일 아침 현재 시간 9시 5분 좀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하락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6% 넘게 내리면서 2,509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0.4% 약법 수준에서 출발하면서 현재 지수는 874포인트입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보도록 할게요. 거래소 먼저 보시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230억 넘게 매도하고 있는 와중에 개인이 20억, 기관은 230억 정도 사자세 보이고 있고요. 또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소폭이지만 동반으로 매도 물량 출회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만 150억 넘게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장 강하게 움직이는 테마도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된 종목이 있는데요. 빅텐츠 드라마 제작 전문 기업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현재가 38,400원 선 위에서 움직이면서 66% 정도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한 기업이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리튬 관련주들 보실 수 있겠는데요. 미래산업이 오늘장 벌써부터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장 무상증자 권리락 이슈가 발생했고요. 이외에 금양이라든지 에코프로, 웰바이오텍 같은 종목들 3%대 빨간불 켜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들의 흐름도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종목 조회순위 높은 종목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자면은 초전도체 관련주 신성데이터테크 어제 거래 재개된 이후로 상한가 기록했고 오늘장에서도 현재 6% 정도 강세로 출발하고 있고요. 삼부토건이 10% 급등으로 장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에코프로 3.7% 올리면서 106만 1,000원 선에서 주가 움직이고 있고요. 또 최근에 상장됐던 팹리스 관련주죠. 파두가 오늘장에서도 6% 넘는 상승으로 출발하면서 현재 주가 42,000원 선 부근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개별 종목들의 흐름도 체크를 해봤고요. 저희는 오늘의 밀키트 종목들 가격 전략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윤수림 전문가님과 잠시 후에 돌아와서 다크호스 라인과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요일 시장 우리 양지수 낙폭을 더욱더 깊게 파내려가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1% 가까이 떨어지면서 코스피는 2,501포인트 그리고 코스닥 870포인트까지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힘든 시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오늘장에서는 초전도체 관련주들도 일부 종목들은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우리는 오늘의 밀키트 종목들의 흐름에 한번 집중을 해보면서 또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고성장과
실적이 동반된 종목들로 인해서 단기간에 수익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가격 전략 잡아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오늘 최근 신규 상장된 종목 혼합현실 관련주죠. 버넥트 오늘 장에서는 우선 4% 정도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13,65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이럴 때 이런 종목들을 세일 기간으로 한번 잡아보고 지수가 다시 상승할 때 흐름을 돌릴 수 있다면은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전문가님, 우리 버넥트는 우선은 차트상 지금 캔들들이 많이 없기는 하지만 가격 전략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 버넥트는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신규 상장주다 보니까 캔들이 정말 많이 없습니다. 네, 캔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대응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해봐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일단 버넥트를 뿐만 아니라 이 신규 상장주를 대응할 때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좀 봐야 되는지 제 견해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신규 상장주들은 대부분 이렇게 좀 상승 흐름이 좀 강하게 출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버넥트와 같은 기업들은 뭐 최근 들어 상장한 종목들은 이 상하한 폭의 제한이 굉장히 좀 러프해졌죠.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투매 물량이 좀 과도하게 나왔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일단 뭐 공모가가 버넥트가 제가 알기로는 대략적으로 한 12,000원에서 15,000원 구간 정도로 좀 판단을 해보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이 버넥트뿐만 아니라 네. 이 신규 상장주들이 대부분 이렇게 하방 흐름이 좀 확대가 됐을 때는 어느 정도 일정 구간을 좀 유지를 해줍니다. 유지를 하지 못하는 기업들, 하방을 지지를 해주지 못하는 기업들은 그 기업에 대한 상장 이후에 가치를 정확하게 재고받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지 구간을 확인하지 못하고 하락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버넥트는 우리가 자리를 한번 돌아서는 나오는 자리를 우리가 확인을 했죠. 자, 이 부분들에 있어서 다크호스 2차 상단선 또한 터치를 했습니다. 돌아서는 자리에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네. 자, 그럼 돌아서는 자리에서 에너지가 강한 종목이라는 건 현재 시장에 트렌드와 굉장히 좀 부합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이런 내용들이 지금 버넥트와 관련된 지금 현재 AI 관련된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관련된 산업과도 굉장히 좀 밀접하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지금 신규 상장주가 바닥에서 다시 한 번 더 자리를 잡고 돌아서 나왔다라는 건 지금 어느 정도 버넥트가 12,000원 구간에서 이 가격을 좀 11,000원 구간을 좀 지지를 해준다. 네. 좀 이렇게 판단을 해보면서 지금 현재 구간이 14,000원대 구간 그리고 이전 고점 구간이 한번 15,500원 구간이라고 한번 감안을 해봤을 때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이전 고점까지는 터치하거나 혹은 돌파하거나의 가능성은 현재 충분히 있다. 이에 따른 근거는 다크호스 상단선이 지속적으로 팽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현재 구간에서 충분히 매수 가능 전략을 취해볼 수가 있겠죠. 다크호스 1차 상단선에서 위치를 해주고 있는 종목은 현재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지금 현재 매수 가능 밴드 범위는 14,000원 구간부터 시작해 13,500원 구간 현재 매수 가능 밴드 범위로 제공을 해드리면서 우리가 그럼 손절가는 어디로 잡아야 될까요, 멘토님? 신규 상장 주다 보니까 네. 추세 이탈이 나타났을 경우 이전 구간을 지지를 못했을 땐 이 추세 이탈이 강하게 바닥을 확인하지 못하고 하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는 12,000원대 구간을 손절가로 잡고 진행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12,000원 구간을 아주 많이 이탈을 했을 때에는 이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11,000원 구간, 만원 구간 그리고 하방 구간까지도 바닥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바닥을 확인하고 다시 돌아설 수 있을 가능성 또한 충분히 향후 미래산업인 부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는 긍정적인 구간이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지만 이 산업이 좀 이렇게 긍정적이라고 판단을 하더라도 기술적인 부분에서의 우리가 리스크를 쥐고 갈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그럼 1차 목표가는 어디가 될까요? 다크호스 2차 상단선 구간인 15,100원 구간이 되겠죠. 그리고 2차 목표가는 어디로 될까요? 멘토님. 이 이상 구간부터는 사실상 열려있다. 다크호스 2차 상단선이 팽창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네. 뭐 16,000원, 뭐 18,000원, 12만원 구간까지도 볼 수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합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스마트 글래스에 대한 내용들을 좀 이렇게 중시를 해주시면서 2차 목표가는 대략적으로 12,000원대 구간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뭐 음봉 이후에 뭐 양봉으로 되돌리는 그런 에너지는 강한 종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신규 상장주와 지금 스마트 글래스 뭐 관련된 내용들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버넥트 유심히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밀키트 종목 버넥트에 관련된 가격 전략 들어봤습니다. 차트상 데이터가 아직은 많이 부족한 상황이지만은 저희가 현재 자리에서 진입을 해볼 수가 있고 12,000원 손절 라인 잡고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상장이 된 만큼 아직은 좀 하늘길이 열려 있는 지붕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일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종목들일수록 자, 저희 개인 투자자들이 대응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자리죠. 기업의 성장성을 보고 좀 혼자서 투자를 해보시기 어려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들어오실 수 있는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TV화면 우측하단 QR코드 스캔하시거나 샵 3989번 문자 보내주시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이 종목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이제 변화하는 가격 전략 전문가님께서 계속해서 도와주실 예정입니다. 방송 종료되기 전에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 종목도 바로 타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지수가 강하게 밀리면서 오늘 대부분 종목이 하락으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도 현재는 한 1.5% 정도 내림세로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는 15만 5천 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자, 이 종목은 조금 더 다크호스 라인 통해서 뚜렷하게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문가님 현재 어떤 위치에 와 있을까요? 네, 지금 이오테크닉스 너무 좋은 구간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장이 기회일까요? 예, 오늘장 충분히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어느 정도 주가가 하락을 하고 출발한 이후에 그 매수세를 동반하여 이 꼬리를 달고 다시 한 번 더 올라서는 모습이 다시 한번 나는 올라갈 것이야 라고 좀 의지를 표출해주는 그런 모습처럼 보입니다. 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어느 정도 지지 구간과 우리가 고점 구간, 우리가 저항 구간을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지지 구간과 저항 구간은 우리가 단순하게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일정 구간에서는 주가를 좀 끌어올리고 어느 정도 구간 내에서는 지금 다크호스 2차 상단선 이전 2차 상단선 구간에서는 기가 막히게 종목의 저항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오테크닉스도 다시 한 번 더 본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 지금 그럼 매수 가능 밴드 범위는 그럼 이 지지 구간 내에서 지금 16만 원 2천 원 구간 16만 2천 원 구간부터 시작해 15만 원 구간은 현재 매수 가능 밴드 범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14만 원대 구간을 좀 이탈을 했을 때는 좀 지지부진한 그런 이전 저항 구간을 이전 지지 구간을 좀 이탈을 했을 때는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나타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손절가는 짧게 14만 원 구간을 잡고 진행을 하되 우리가 매수 가능 밴드 범위는 그러면 16만 2천 원 구간 다크호스 1차 상단선 구간부터 시작해 15만 원대 구간은 현재 매수 가능 밴드 범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그러면은 이오테크닉스는 어느 정도 구간에서 우리가 목표가를 잡아야 될까? 이전에 다크호스 상단선에서 다크호스 2차 상단선에서 저항이 나왔으니 우리는 18만 원대 구간 이전 다크호스 2차 상단선에서 저항이 나왔던 구간인 18만 원대 구간을 우리가 1차 목표가로 산정을 하고 그럼 18만 원대 구간을 돌파를 했을 때 발음에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18만 원 구간대에 우리가 돌파를 했을 때 20만 원 구간까지는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가치와 퍼포먼스는 굉장히 뚜렷한 종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다시 한 번 더 다크호스 1차 상단선 부근인 16만 2천 원대 구간부터 시작해 15만 원대 구간은 매수 가능 밴드 범위로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우리가 손절가는 짧게 이전 지지 구간을 이탈을 하는 구간인 14만 원대 구간을 손절가로 그리고 1차 목표가는 18만 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20만 원으로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이오테크닉스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하락장 속에서 이렇게 모멘텀 충분한 종목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오테크닉스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15만 원에서 16만 2천 원 사이를 매수 가능 밴드 범위로 보고 계시고요. 손절 라인은 14만 원, 1차 목표가로는 18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종목에 대한 얘기까지 충분히 들어봤습니다. 방송 종료 이후에는 오픈 채팅방으로 옮겨 오신다면 우리 전문가님의 전략 계속해서 받아가실 수 있는데요. 지금 보이는 QR코드 들어오실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고 직접 들어오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샵 3989번호로 밀키트라고 문자 메시지 보내드려도 저희가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끝나기에는 너무나 아쉬우시죠? 장 마감 이후에는 너튜브에서 계속해서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후 4시부터 진행되는 무료 방송 너튜브 검색창에 윤수림
윤수림 멘토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시청하실 수 있고요. 자, 저희가 우리 시청자분들 이렇게 시장이 오늘 또 조금 힘들게 출발을 하고 있는데 기운 내시라고 커피 쿠폰 드리는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밀키트 종목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저희가 7월 26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버넥트 담아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HBM 관련주 이오테크닉스를 포장해 주셨습니다. 자,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린 투자 정보는 판단에 따른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도 이 자리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